북극과 맞닿은 아이슬란드. 그런데 이곳은 알고 보면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곳이기도 합니다. 국토 전체가 커다란 화산섬인 아이슬란드에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섭씨 100도에 육박하는 거대한 용천이 뿜어져 나옵니다. 과거 아이슬란드 제빵사들은 이 땅을 황무지라 여겼습니다. 나무가 자라지 않아서 오븐에 넣을 장작 한 겹이 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요즘 이곳에선 매일 빵이 만들어집니다. 뜨거운 온천을 오븐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Fully packed. Very nice. Very nice. The best bread in the world. Yes. Really good. Try it. Marvelous. Marvelous. 제빵사의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빵, 룩브라우트입니다. 천둥빵이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한 이 빵은 북유럽의 흔한 호밀을 주 재료로 우유와 밀가루, 설탕 등을 첨가해 만듭니다. 다량의 호밀이 들어간 탓에 먹고 나면 천둥 같은 방귀가 나온다 해서 천둥빵이라 부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를 한데 섞은 뒤에 준비해둔 우유팩에 담으면 모든 준비가 끝납니다. 이제 빵을 잘 익히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곳 화산지대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는 초당 11억 킬로칼로리. 제빵사 라그나송에게 이 천연 오븐은 보물과도 같습니다. 섭씨 100도에서 24시간 쪄내야 하는 룩브라우트와 같은 빵을 연료비 한 푼 안 들이고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아이슬란드엔 780여 개의 온천이 있고 그곳 어디서든 요리가 가능합니다. 빵은 물론 삶은 달걀도 문제없죠. 드디어 빵이 완성됐습니다. 오랜 시간 온천열로 쪄낸 룩브라우트는 오븐에서 구운 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풍부한 풍미를 자랑합니다. 특유의 구수하고 달콤한 맛이 청어와 같은 음식과도 훌륭한 조화를 이루어내죠. Smiraki. 이 기발한 음식은 우리가 얼마나 창의적인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척박한 환경에서도 놀라운 지혜와 창의성으로 요리를 만들어 온 인류. 그래서 우리는 요리 인류입니다. 당신에게 빵은 무엇입니까? 허기진 배를 채워주는 한 끼의 식사? 문화와 인종을 초월한 전 세계인의 주식. 누군가에겐 권력이었고 찬란한 문명이었으며 구원이기도 했던 빵. 이것은 요리하는 인류,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순간이 왔습니다. 전 세계 22개국 내노라 하는 제과 제빵사들이 총 출동한 월드 페이스트리컵 대회. 제과 제빵의 왕좌를 놓고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초콜릿과 케이크 등 총 6가지 미션을 완수해야 하는 경기. 승리의 관건은 시선을 사로잡는 아름다움과 상상을 뛰어넘는 맛. 이미 제과 제빵은 단순한 요리의 수준을 넘어서 예술과 스포츠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의 축제가 된 빵의 세계. 과연 그 시작은 언제 어디서부터였을까요? 태고 쪽 모습을 간직한 사하라. 사막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베르베르 유목민의 삶은 수천 년째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아이샤우 씨가 물을 길러왔습니다. 하루 일과 중 가장 중요한 일이죠. 사막에서는 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생존을 좌우합니다. 음식을 만들 때조차도 물 한 방울 낭비하는 법이 없죠. 그들은 단 한 컵의 물로도 훌륭한 요리를 만들어낼 줄 압니다. 바로 빵입니다. 빵은 밀죽이나 국수를 만들 때보다 5배 이상 물을 아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리 시간이 짧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دجور خمر عدش قيمة ساعة نض ساعتين دي خمر دتك غير منتي قفاي حماس حبوش نك ملح دتك غير منتني قفاتين و مشوري أنا مشوري صح مدي حبوش قزدان نسقل بديان نكي نرس دي غفاس يفلان نكي ودي سي منطي الرساكال. 재 속의 음식을 지키는 건 베르베르족의 오랜 전통으로 문명이 탄생하기 훨씬 전부터 사용해온 원시적인 방법입니다. 인류는 이미 3만 년 전부터 이와 같은 형태의 빵을 만들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막 한가운데 갈 길이 먼 유목민들은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이른바 패스트푸드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곧 그것이 빵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빵을 주식으로 먹는 시대, 문명의 서막이 열린 것입니다. 자, 이것이 평소 우리가 먹는 빵입니다. 최초의 빵과는 부풀어 오른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류는 언제부터 이런 부푼 빵을 먹기 시작했을까요? 그 해답을 찾아 우리는 이곳에 왔습니다. 고대 이집트 문명은 오늘날에도 압도적인 규모와 장엄한 자태를 자랑합니다. 음식 연구가 마그다 엘 메다위 역시 이 경이로운 매력에 빠져 수십 년째 이집트 고대 요리를 연구 중입니다. 파라오 신전 뒤의 곡물 보관 창고, 이 허름한 유적지 한쪽 구석에 그녀를 매료시켰던 유물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빵의 흔적입니다. عندنا أنواع مختلفة من الفخار كانت بتستخدم في عمايل الخبز. على المثال ده المثال للفخار اللي احنا كنا بنخبز فيه العيش. حتى لسه لغاية دلوقتي عندنا بقايا من العيش لسه موجودة. 이 토기에는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높은 과학 지식을 갖추었던 고대 이집트인들은 풍부한 곡물 생산을 바탕으로 이미 빵을 주식으로 먹고 있었죠. 고대 그리스인들이 빵 먹는 사람들이라 부를 정도였습니다. 빵 먹는 사람들의 후예, 오늘날 이집트인들도 빵을 많이 먹습니다. 이집트 국민의 연간 빵 소비량은 1인당 무려 200kg. 전 세계 평균의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즐겨 먹는 빵은 에이쉬, 생명을 뜻합니다. 이렇게 전 국민이 하루 2억 개의 빵을 먹습니다. 그렇다면 고대 이집트인들은 어떤 종류의 빵을 먹었을까요? (4500년) 전 고관 대신에 미용새로 큰 명성을 떨쳤던 티. 오늘날 그의 무덤은 당시 상활상이 그려진 벽화로 아주 유명합니다. 역시 곳곳에 빵이 보이는군요. 당시 이집트에는 40여 개의 각기 다른 맛과 형태를 가진 빵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빵의 주인은 파라오였죠. 하루 1000개의 빵을 진상받았던 파라오를 시작으로 계급에 따라서 서로 다른 개수의 빵이 지급됐습니다. 파라오 절대 권력 아래 시행됐던 인류 최대의 토목공사. 피라미드 노동자 수만 명 역시 노동의 대가로 빵을 지급받았습니다. 주목할 점은 당시 그들이 먹던 빵이 오늘날과 같은 발효로 부푼 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반죽이 부푼다는 건 빵의 맛과 영양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는 뜻입니다. 발효의 원리가 밝혀진 건 불과 160년 전. 그렇다면 6000년 전 이집트인들은 어떻게 발효빵을 만들었을까요? 지금 이 할머니는 밀을 갈고 있습니다. 고대 방식 그대로 빵을 만드는 중이죠. 보통 빵은 밀가루와 소금, 물, 그리고 이스트를 넣어 만듭니다. 그러나 고대 이집트 빵엔 이스트 대신 이것을 넣습니다. 바로 천연 발효종입니다. 빵 이스트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효모 기술을 고대 이집트인들은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첫 번째 가능성은 우연한 발견입니다. 공기 중에 떠돌던 미생물이 빵 반죽에 유입돼서 스스로 성장하면 발효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빵을 부풀게 한 것이죠.
자, 이쯤에서 우리는 또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는 빵굼터입니다. 그런데 벽화를 잘 보면 맥주를 붓는 한 남자를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빵굼터에는 양조장이 함께 있었습니다. 어쩌면 빵 만드는 도중에 맥주가 흘러들어가는 일도 종종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맥주 덕분에 발효빵이 탄생했을지도 모르죠. 이렇게 하나의 발명이 또 다른 발명에 영감을 주기도 합니다. 토기는 가장 오래된 인류의 발명품 중 하나입니다. 12,000년 전 선사시대부터 그 흔적이 남아있죠. 마그다 엘메다위는 이 토기가 빵 탄생에 영감을 주었다 생각합니다. 나일강 유역의 비옥한 토지가 질 좋은 흙과 풍요로운 곡식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이죠. في تشابه بين عمايل الفخار وعمايل العيش. الاثنين بنعجنهم وبنحط ميه. احنا في العيش بنعمل دقيق بنعمل تراب عليه ميه وبنعمل عجينه. بالنسبه للفخار احنا بنعمله بنحرقه. بالنسبه للعيش بنعمل العجينه. 차이가 있다면은 토기는 건조 과정에서 크기가 10% 줄지만 빵은 발효를 통해 2배 이상 커진다는 겁니다. 거대한 가마는 뜨거운 열을 가두어 한꺼번에 수백 개의 그릇을 구울 수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가마의 원리에 착안해서 새로운 빵 굽기 방식을 고안해냈습니다. 반죽을 담을 수 있는 거대한 빵틀을 만든 것이죠. 자, 바로 이 토기가 고대 이집트의 빵틀, 배짜입니다. 약 4,500년 전부터 사용했던 기록이 있죠. 직경은 35cm, 아래 위 뚜껑까지 높이는 70cm에 이릅니다. 불을 피운 뒤에 발효시켜둔 반죽을 올립니다. 이제 이 새로운 빵틀이 가마솥 토기처럼 빵을 구워줄 것입니다. ان احنا الاناء بيتكون من جزئين قاعده وغطا. الغطا عشان يحفظ السخونيه جوه وبيعمل كانه فرن بحيث العيش يستوي من تحت ومن فوق. 인류 최초의 발효빵입니다. العيش المخمر اللي كشفوه الفراعنه وعملوه عندهم ان دي حاجه خاصه بيهم ومميزه لهم جدا. بالنسبه لي حاجه مثلا زي الاهرامات. Good. 이 부푼 빵 한 덩어리가 거대한 피라미드와 파라오의 권력을 가능케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빵의 천국은 프랑스입니다.
빵은 프랑스에서 달콤한 디저트의 주인공으로 화려하게 꽃을 피웁니다. 그렇다면 이 황홀한 빵 천국에서 빵의 정수라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프랑스를 대표하는 빵, 크루아상입니다. 로랑 듀세는 프랑스 정부가 공인하는 최고의 크루아상 장인입니다. 자, 그럼 함께 만들어 볼까요?